안녕하십니까. 애당닥터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20페이지 압축기 구조 및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기. 우리가 4대 구성 요소 중에 한 개죠.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압축기입니다. 압축기.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압축기의 역할 및 종류 해가지고 압축기는 냉동기의 심장이라고도 하며 그 다음 줄 거 주세요. 응축을 돕고 냉매를 순환. 가장 큰 역할이죠. 응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냉매를 순환시킨다. 그래서 심장이라고도 합니다. 순환시키는 핵심적인 장치이며 압축기의 종류로는 크게 그 뒤에부터 줄 거 주시고요. 최적 압축식과 비용적식, 터보용, 원심식 압축기로 나뉜다. 이렇게 줄을 좀 꺼주세요. 자, 그래서 압축기의 종류로 크게 나뉜다면 두 가지가 돼요. 최적식과 원심식.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원심식을 다른 말로 터보식이라고 합니다. 터보식. 터보 냉동기 뭐 이렇게 얘기하고 터보용 냉동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원심식이 터보식이다 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크게는 두 가지, 최적식, 원심식이 되는 거고, 최적식에는 뭐 왕복동식, 그리고 스크류식, 회전식 뭐 이런 식으로 또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그거는 제가 뒤쪽에 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최적식이라는 게 뭐냐? 자, 최적식이라는 건요, 압축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압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압축기에 이제 피스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 피스톤이 위아래 왕복 운동하면서 여기 위쪽을 압축을 시키죠. 그래서 요거는 왕복동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압축을 시킨다. 그러면 내려오면서 흡입했다가 올라가면서 요 공간을 압축하면서 어떻게 압력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요 공간이죠. 요 공간을 압축시킨단 말이에요. 여기 공간에 들어있는 냉매를 압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압축한다. 공간을 압축하면 무조건 최적식인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을 갖고 와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약간 입체적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공간 안에 냉매를 넣어가지고 냉매를 압축 또는 흡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이란 게 뭐예요? 자, 요게 미터잖아요. 그 미터가 3개. 미터가 3개라는 말은 미터 3승이죠. 이게 뭐예요? 즉, 최적이란 말이에요. 최적. 그래서 어떤 공간을 압축한다. 그럼 무조건 최적식이 되는 거예요. 최적식.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스톤 토출 유량 하면 미터 3승 per hour 이렇게 표시를 해주잖아요. 냉매가 1시간 동안 들어가서 압축된 양. 그래서 미터 3승 per hour. 요거를 피스톤 토출 유량이라고 하죠. 그 말인 즉슨 요 공간에 들어있는 냉매를 압축한다. 즉 공간을 압축한다. 이게 뭐다? 최적식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공간을 압축하는 방법이면은 전부 다 최적식이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원심식은 뭐냐? 원심식이라는 거는 자, 요렇게 임펠러가 있어요. 임펠러. 요런 식으로 임펠러란 게 있는데, 임펠러란 게 뭐냐면은 우리 흔히들 송풍기 그러죠. 송풍기. 가장 예로 들기 좋은 게 우리 화장실에 가보면 환풍기 있잖아요. 환풍기. 그런 것들도 다 요런 송풍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을 임펠러라 하는데, 임펠러가 어떻게 이렇게 회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돌아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어떻게 외부에 우리가 케이싱을 요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케이싱을 요렇게 만들어서 위쪽으로 취출될 수 있도록 요런 식으로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유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뿜어져 나가요. 뿜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좁아. 여기는 흡입배인이라 합니다. 요거는 흡입배인. 그 요거는 디퓨저라고 해요. 디퓨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흡입배인에서 우선은 유체가 쭉 빨려 들어와요. 보통 요 원심식 같은 경우는 기체가 들어와서 기체가 나가요. 왜냐하면 요거는 일종의 송풍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쉬워요. 그래서 기체 상태의 유체 냉매를 빨아들여 가지고 여기서 치출시키면서 어떻게 좁혔다가 넓힘으로 인해서 고속 고압의 기체를 얻는단 말이에요. 즉 요게 압축을 시켜서 고속 고압으로 만드는 거죠. 고속 고압으로. 우리가 압축이 응축을 쉽게 하려면은
응축을 돕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압축을 시키면은 온도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요 원심식 같은 경우는 압력과 속도를 높여준단 말이에요. 압력과 속도를 높여주면 온도 압력은 비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도는 또 올라가죠. 자, 요런 게 어디에서 쓰이느냐? 우리가 우주선 있죠, 우주선. 우주선 보면은 보통 요렇게 생겨가지고 날개가 요렇게 달렸을 거고요. 요 밑에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요런 식으로 생겼죠, 요런 식으로. 불 나오는데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뭐다? 디퓨저예요, 디퓨저. 근데 왜 이렇게 해주냐? 여기서 연료를 떼가지고 이쪽으로 분사한단 말이에요. 분사할 때 노즐은 상당히 얇을 거란 말이에요. 얇아졌다 갑자기 확 늘어나 버리면은 속도 에너지와 압력 에너지가 동시에 증가해요. P와 V, V를 속도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압력과 속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불이 쫙 붙어서 추진력을 받아가지고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아요. 흡입배인에서 흡입해가지고 요 좁은 통로를 통과해서 디퓨저에서 갑자기 쫙 분사시켜버리니까 속도와 압력이 올라가고 온도나 압력이 비례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쪽에 가서 응축이 되겠죠. 온도 압력이 올라갔으니까. 요런 형식을 뭐라 한다? 원심식. 다른 말로 터보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기서 다루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가장 큰 분류, 압축기에서의 분류라고 하면은 최적식과 원심식이 있다. 그리고 최적식은 공간을 압축하는 거고, 원심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원심력에 의해서 압축을 행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압축기의 역할에서 나오는데 위에서 다 나왔던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냉매의 압력을 응축 압력까지 높이는 작용. 이게 뭐예요? 응축을 돕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냉매를 전 장치로 순환시켜주는 역할. 이거는 심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요것도 앞에서 봤던 거니까 넘어가죠. 자, 그 다음 압축기의 종류에서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가 최적식, 원심식에 대해서 배웠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나뉠 수 있느냐? 그 다음에는 개방식과 밀폐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방식과 밀폐식으로 나뉘어요. 그럼 한번 읽어보자고요. 개방식에서 전동기와 압축기가 별개로 설치. 요거 줄 좀 꺼주세요. 전동기와 압축기가 별개로 설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개방식입니다. 개방식. 개방식 같은 경우 압축기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크랭크 케이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는 피스톤이 이렇게 들었겠죠. 그리고 요거는 크랭크 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터, 여기서 말하는 전동기는 모터예요. 모터. 요 크랭크 축을 회전시켜줘야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요 녀석이 피스톤이고, 요 녀석이 크랭크 축이랍니다. 그럼 이 크랭크 축을 돌려줘야 이 녀석 피스톤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압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압축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근데 개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모터가 밖에 나와 있습니다. 모터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벨트로 연결을 했다. 벨트로 연결했다. 그러면 이게 개방식인 거예요. 즉 크랭크 케이스 외부에 모터가 있으면 모터가 뭐라 한다? 전동기란 말이에요. 모터가 밖에 있으면 개방식이다. 그리고 요걸 벨트를 쓸 수도 있고요. 벨트형도 있고요. 벨트를 썼을 경우 벨트형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형식이 뭐다? 거기 책에 나와 있죠. 이렇게 피스톤이 있고 크랭크 축이 있으면 바깥에 모터가 있고요. 요거를 축으로 연결합니다. 축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커플링 뭐 또는 카플링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고, 요게 무슨 방식이다? 요거는 축을 사용했다 해서 축형이라고 합니다. 축형. 개방형에서는 벨트형도 있고요. 벨트식이라고 적을까요? 벨트식도 있고요. 축식도 있습니다. 축식, 뭐 축형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 그러면은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전동기와 압축기가 별개로 설치되며 벨트나 커플링에 의해 구동된다 해서 밑에 벨트 구동식 줄 꺼주시고, 한번 읽어보면은 압축기의 플라이 휠과 전동기의 풀리 사이에 줄 긋습니다. V벨트. 요 벨트를 설치한다. 벨트. V벨트라는 거는
벨트인데 우리가 그냥 일반 허리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단면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뭐 요렇게 생겼는데 요 벨트가 어디 요런데 전동기에 맞물려 돌아가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V형으로 생긴 V벨트라고 해요. 요런 거는 현장 가시면 직접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벨트를 쓴다는 거, V형 벨트를 쓴다는 거, 그게 뭐다? 벨트 구동식. 자, 그 다음 밑에 직결 구동형 해가지고, 직결 구동형은 압축기의, 자, 줄 꺼주세요. 축. 압축기의 축과 전동기의 축, 줄 꺼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요 축으로 돼 있다. 축. 요거 길다란 거. 축으로 돼 있는 게 직결 구동식이다. 그래서 축식이 직결 구동식. 벨트식은 뭐 말 그대로 벨트 구동식 요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모터가 밖에 있으면 개방식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쉬워지는 겁니다.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밀폐형 보면은 줄 꺼주세요. 전동기와 압축기가 한 하우징 내에 있다. 줄 꺼주시면 됩니다. 그럼 밀폐형 뭐야? 크랭크 케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이 존재하죠. 피스톤하고 크랭크 축이 있는데 요 크랭크 축에 어떻게 모터가 달려있다고. 모터가 이렇게 모터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한 하우징 안에 피스톤도 있고 모터도 있다고. 즉 전동기가 요 하우징 안에 들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해 가시죠? 요게 개방식은 어떻게 모터가 밖에 있고 밀폐식은 어떻게 모터가 안에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전동기와 압축기가 한 하우징 내에 있어 외부와 밀폐되어 있고 직결 구동되고 있다. 그 다음 밑에 반밀폐형 같은 경우는 분해 점검 수리가 가능하다. 반밀폐형은 완전 밀폐가 아니고 뭐 나사로 조여 놓는다던가 볼트로 체결해 가지고 조립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뚜껑을 딱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분해 점검 수리가 용이한 거고, 그 다음 완전 밀폐형 같은 경우는 용접해 놨겠죠. 절대로 개봉할 수 없게끔 용접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폐된 용기 내에 압축기와 전동기가 동일한 축에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장단점 나오죠.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장단점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개방형 압축기의 장단점에서 나오죠. 자, 장점. 보수 점검 및 취급이 용이하다. 자, 요건 뭐냐면은 개방형 요거잖아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모터가 밖에 있습니다. 모터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죠.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장나면은 수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모터 이거 못 쓰겠다. 그럼 교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즉각. 그래서 보수 점검 및 취급이 용이하다. 그 다음 밑에 B 보시면은 전동기와 압축기가 별개로 되어 있어 교환 사용이 가능하다. 자, 말씀드렸죠. 모터 바꾸고 싶으면 바로바로 바꿀 수 있다고. 그 다음에 회전수를 변경할 수 있어 사용 조건에 적합한 운전이 가능하다. 자, 요거 벨트죠. 벨트. 모터에서 회전수를 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터의 회전수를 왜 조정할까? 자, 부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모터의 회전수 조정. 자, 이유는 뭐냐면은 부하에 대응. 자, 이렇게 적어버리니까 와, 쌤 그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자, 부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름철 에어컨을 가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어컨에 있어서 부하라는 거는 뭐냐면은 실내 뜨거운 열기를 부하라 그래요. 즉 에어컨이 돌아가야 될 이유가 부하인 거예요. 여름철에 실내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에어컨이 돌아가서 온도를 다운시켜 주잖아요. 그럼 그 부하라는 거는 실내 열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하가 예를 들어서 이게 여름철에 돌 때 여름철 실내 온도가 32도씨일 때는 요 회전수가 아주 알맞아. 전기세도 좀 적당하게 먹는 것 같고 충분히 이 정도 전기로도 쉽게 냉각을 시키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부하가 감소됐다. 실내 공기가 요거는 흔히들 중간기라고 하죠. 여름철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 낮에는 덥고 아침엔 좀 쌀쌀하고 낮에는 덥고 또 저녁에는 또 춥고 요런 날이 있잖아요. 중간기. 그럴 때는 어떻게 실내 온도가 32도까지 안 올라가요. 그럼 흔히 한 25도씨 정도다. 실내 온도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하가
처음보다 감소된 거예요. 부하가 감소됐다고. 부하가 감소됐어. 예를 들어 실내 온도가 32도일 때 얘가 분당 회전수가 100이었다 칩시다. 100rpm이었는데 실내 온도가 25도씨일 때 똑같이 100rpm으로 회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세 아깝죠. 전기세 낭비잖아요. 그리고 부하가 부족하다 보니까 증발기 온도 어떻게 돼? 이전에 한번 배웠었죠. 증발을 충분히 못 시키기 때문에 액냉매가 넘어옵니다. 액냉매가 넘어오면 압축기 고장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전기세도 전기세지만 압축기 고장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회전수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아, 부하가 감소했으니까 네 모터 조금만 돌아도 되겠다. 50바퀴만 돌아라. 50rpm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거를 모터의 회전수를 조정해서, 즉 모터의 회전수를 조정한다라는 거는 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 이 개방식 같은 경우는 모터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하 변동에 대한 대응이 빠르겠죠. 왜? 회전수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C에 보시면은 회전수를 변경할 수 있어 사용 조건에 적합한 운전이 가능하다. 상당히 효율이 좋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조금만 유지를 잘 해준다면, 유지 보수 점검을 잘 해준다면. 자, 그 다음에 D에 보시면 전력 배선이 불가능한 곳에 엔진 구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외부에서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전력 배선이 불가능한 곳이 도대체 어딜까요? 전력 배선이 불가능한 곳.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실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있는데 여기에 에어컨을 설치했어. 에어컨을 설치해가지고 스탠드 설치했다고 칩시다. 스탠드, 이렇게 스탠드형 설치했고, 그리고 여기 안에 압축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에어컨 안에. 그럼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돼, 요 녀석은. 근데 요 실내는 어떤 실이나 어떻게 사용이 되냐 하면은 항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해요. 가스가 체류해. 가연성 가스가 체류한다. 뭐 가스 창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연구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데는 항시 가연성 가스가 여기 실내에 존재하고 있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실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 설비를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가연성 가스가 항상 체류하기 때문에 전기 설비에서 잘못해서 스파크 튀면 어떡해요? 뿡 터져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전력 배선이 불가능한 곳이야.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 모터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축으로 연결을 시키죠. 축봉식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축형으로 직결 구동식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전선을 인가하면 되잖아요. 모터만 돌아가면 되잖아요. 여기 실내에 굳이 전선을 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배선이 불가능한 곳에 엔진 구동이 가능하다. 왜? 모터가 밖에 있거든. 모터를 밖에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장소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용이하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개방식의 장점이죠. 그 장점 요렇게 묶어주세요. 그리고 밑에 단점 나옵니다. 단점도 묶어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닛으로 한 경우 외형이 크므로 설치 면적이 크다. 유닛으로 한다라는 거는 일종의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우리가 냉동기의 4대 구성 요소 있죠.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요 녀석들을 한 하우징 내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한 하우징 내에다가. 그래서 유닛으로 만든다. 그래서 한 하우징 안에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요렇게 패키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가 개방형 같은 경우는 모터도 또 나와야 되잖아요. 별도로. 모터가 따로 또 설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하우징에 그 유닛으로 한 경우에는 외형이 크므로 설치 면적이 크다. 모터가 설치될 만큼의 면적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존에 요만큼이었는데 모터를 설치함으로써 면적이 더 늘어나야 된다. 요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 121페이지에 넘어가서 B에 대량 생산일 경우 밀폐 반밀폐에 비해 제작비가 많이 든다. 방금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모터를 별도로 설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C에 축이 외부와 간통함으로 냉매 오일의 누설 및 외기 침입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축봉장치가 필요하다 줄 꺼주세요. 축봉장치가 필요하다 별표 한 개 해주시고 자, 축봉장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거 뒤에도 나오는데 나온 김에 설명드릴게요. 나왔을 때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이해가 쉽기 때문에. 자, 압축기가 있죠. 압축기가 있고 피스톤이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 크랭크축이 있고 요거를 직결 구동식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을 쭉 연결을 하는 거죠. 축을. 벨트가 아니에요. 축을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연결하기 위해서는 요 크랭크 케이스에 구멍이 딱 뚫려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연결하는 건 좋다 이거야. 연결했을 때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요 사이를 막아줘야 되죠. 요 사이를. 요거를 막아주는 장치가 뭐다? 요거를 축봉 장치랍니다. 축을 봉한다. 축을 봉한다. 축을 봉해서 여기 압축기 내에 있는 윤활유 또는 냉매가 밖으로 나온다. 밖으로 나오는 걸 막아주고 또 공기가 침입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봉 장치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녀석이 없으면 압축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패킹 있죠, 패킹. 패킹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오일실 요런 거. 자, 그래서 축봉 장치가 필요하다. 개방식일 경우 모터가 밖에 있으니까 축으로 연결하니까 축봉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밀폐형 압축기의 장단점 봅니다. 요것도 장점, 단점 이렇게 묶어주세요. 앞에 이렇게 묶어주세요. 일일이 싹 다 줄 꺼주면 좋겠는데 줄 꺼버리면은 중요 부분이 어딘지 잘 못 찾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더욱더 중요한 건 제가 줄을 꺾겠습니다. 자, 밀폐형 압축기의 장단점. 장점 보시면은 냉매의 누설이 없다. 밀폐돼 있잖아요. 완전 밀폐형 같은 경우는 냉매 누설이 아예 없겠죠. 아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밀폐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 소음이 적다. 왜? 모터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모터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 당연히 밖으로 덜 나가죠. 그 다음 소형이며 경량이다. 요거 소형이며 경량이다 라는 거는 개방식에 비해 한 유닛으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얘는 모터만큼의 면적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소형이며 경량이다. 가벼워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가부하 운전이 가능하다. 과부하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고압을 얻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요 생긴 거는 쪼매나게 생겼는데 소형이고 좀 가벼운 편인데 고압을 얻기에는 요 녀석이 좀 아주 알차다. 왜? 싹 다 막혀있잖아. 밀폐돼 있고 구조가 작다 보니까 압력에 견디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과부하 운전이 가능하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과부하 운전이 가능하다. 다른 말로 고압을 얻기가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점. 전동기가 하우징 내부에 있으므로 뒤에 줄 긋습니다. 회전수를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다. 요게 최단점이죠. 그리고 개방식에 비해서 개방식은 모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부하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회전수를 바꿔줄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밀폐형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 다음 전원이 없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외부 전원 공급 불가 줄 꺼주시고요. 외부 전원 공급 불가. 아까 말씀드렸죠. 항시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가 있을 경우 외부에 모터를 설치해서 전기가 굳이 그 장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가동이 가능한데 이 녀석은 전기가 있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외부 전원 공급이 불가능하다. 모터가 안에 있으니까.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장단점 같은 경우는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요런 거를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방금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그냥 이해만 하시고 문제 푸실 때 다시 한번 보면 기억이 나요. 이해만 해놓고 딱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압축 방식에 의한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왕복동식이 아니고 압축기의 분류가 세부적으로 나뉘어집니다. 요 부분부터 개방식, 밀폐식, 뭐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럼 앞에서 제가 크게 나누면 최적식과 원심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선은 압축 방식에 의한 분류에서 1번 왕복동식 압축기. 왕복동식 압축기. 요 녀석이 제가 가장 많이 그리는 압축기예요. 계속 그리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피스톤, 요게 피스톤이잖아요. 요게 피스톤. 피스톤이 상하 운동에 의해서 여기 위에 있는 공간을 압축시킨다.
요게 왕복동식이에요. 위에 있는 공간을 압축시키기 때문에 뭡니까? 최적식. 최적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용적식. 그러므로 얘는 용적식.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워져 있는 거를 입형 왕복동식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눕혀져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눕혀져 가지고 피스톤이 여기 있고 요런 식으로 피스톤이 좌우로 운동을 하면은 요거는 횡형 왕복동식, 얘는 입형 왕복동식 압축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복동식 압축기는 여기 위에 있는 공간을 압축한다 라고 했으니까 용적식이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상세한 거는 뒤에 가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줄만 좀 꺼주세요. 왕복동식 압축기, 실린더 내 피스톤의 상하 좌우 왕복 운동을 통해 가스를 압축하는 방식. 그래서 종류로는 입형, 횡령, 고속다기통 압축기가 있다 해서 나오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종류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뒤쪽에 가면 정말 상세하게 나와요. 그 다음 회전식 압축기, 용적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2번 회전식 압축기, 얘가 뭐라 되어 있다? 용적식.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그 앞에서 원심식이라는 걸 제가 설명 한번 드렸죠. 근데 원심식이라는 건 뭐랬어요? 원심력에 의해서 압축되어져서 나가는 거잖아요. 원심식 압축기, 다른 말로 터보용이라고 하는데, 근데 회전식은 왜 용적식이죠? 똑같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요거는 그림 한번 그려보면요, 어떻게 생겼냐면 요게 좀 헷갈려요. 사실 요렇게 동그란 베이스가 있어요. 베이스가 있고 흡입 토출되는 이렇게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흡입되고 가스가 흡입 토출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토출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안에 뭐가 들었냐면 이렇게 동그란 로터가 들었습니다. 로터. 그리고 요건 축이에요. 축이고 얘가 로터예요. 로터. 동그란 로터. 요 동그란 로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어떻게? 돌아가면서 여기 외부의 공간이 있죠. 외부의 공간. 얘들을 압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돌아가면, 만약에 로터가 여기까지 요렇게 왔다. 그럼 여기 이만큼 압축이 되는 거죠. 압축이 돼서 토출시키고,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이쪽에서 흡입하고. 그래서 요 녀석은 어떻게? 요 외부의, 로터 외부의 공간을 압축한다 라고 해서, 공간을 압축하면 뭐라고 했어요? 최적식. 최적식은 뭐다? 용적식이다. 그래서 회전식은 용적식인 겁니다. 용적식. 그래서 요 로터에 의해서 압축이 된다. 어디가? 로터 외부의 공간. 회전식 압축기, 요 외부의 공간을 압축한다. 로터에 의해서. 요게 로터다 라는 게 되죠. 로터. 그래서 보시면은 회전식 압축기, 용적식 돼 있고, 밑에 실린더 내에 줄 거 씁니다. 회전자 로터를 회전 운동시켜 가스를 압축하는 방식. 요게 그림이 140페이지에 있어요.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크류 압축기. 스크류 압축기. 자,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나사예요. 나사. 우리 나사 기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사가 요런 식으로 두 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두 개가 맞물려 있고, 요쪽에서 흡입이 돼서 요런 케이싱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토출이 돼요. 여기가 흡입이고 토출.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줄부터 먼저 꺼주세요. 암수 기어의 치형을 갖는 두 개의 로터가 서로 맞물려 고속으로 역회전하여 압축하는 방식. 자, 두 개의 기어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역회전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역회전,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돌아가면서 어디? 여기서 냉매가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와서 외부의 공간, 여기 외부의 공간, 요 외부의 공간, 요 가운데는 압축이 안 돼요. 두 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요 외부의 공간을 압축한다. 그러면 외부의 공간을 압축하면 뭐다?
용적식이다. 용적식. 이 녀석은 그림이 143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치형을 갖는 암수, 암수 기어가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가요.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외부의 공간을 압축한다. 외부의 공간을 흐르는 냉매를 압축한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겠죠. 그래서 요게 스크류 압축기다. 두 개의 기어가 물려있다 해서 스크류처럼 생겼어요. 딱 보면은.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용적식이고,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 4번, 원심식. 원심식을 다른 말로 터보 압축기. 자, 얘는 뭐다? 비용적식. 그래서 최적식이 용적식인 거고 원심식이 뭡니까? 비용적식이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은 얘가 비용적식인 거예요. 비용적식. 명칭을 정리하자면. 그래서 그냥 원심 압축기 같은 경우는 원심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원심식은 터보 압축기다 또는 뭐 터보 냉동기다. 그리고 얘들은 얘 하나만 비용적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용적식인 거예요. 왕복동식, 회전식, 스크류식 전부 용적식, 즉 공간을 압축하는 용적식인 거고, 요 원심식만 원심력에 의해서 압축되는 방식이며 비용적식이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돼요. 개념을. 자, 그래서 줄만 끊고 넘어갑니다. 임펠러를 고속회전시켜 임펠러의 원심력을 이용해 압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이 142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잠시 그려드렸죠. 펌프처럼 생겼다고. 자, 그 다음에 122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종류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원심식 빼고는 다 용적식이다. 즉 공간을 압축하는 압축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심식만 오로지 비용적식. 자, 이제 왕복동식 압축기 나오네요. 자, 요게 커다란 2번이라고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왕복동식 압축기 해가지고 줄부터 먼저 끊겠습니다. 자, 실린더 내 피스톤의 왕복운동 줄 꺼주세요. 실린더 내 피스톤의 왕복운동. 제가 제일 많이 그리는 그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스톤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흡입하고 압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왕복운동에 의해 냉매가스를 흡입 토출하면서 압축하고 압축된 냉매가스를 압축기로 보내는 형식이다. 압축 능력이 크고 그 다음 줄 거 주세요. 흡입 밸브와 토출 밸브는 엷은 판으로 되어 있으며 냉매가 누설하기 쉬운 베어링 부분은 밀폐되어 있다. 해가지고 자, 요 왕복동식 압축기 같은 경우는 흡입 밸브와 토출 밸브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흡입 밸브와 토출 밸브. 그래서 이렇게 요 녀석이 당연히 흡입이겠죠. 흡입이 되고 얘는 토출 밸브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피스톤이 흡입한단 말이야. 쭉 당긴단 말이야. 그럼 요렇게 붙어있던 판들이 어떻게 돼요? 흡입 부분은 요렇게 열리고 토출 부분은 닫혀요. 그러면서 흡입이 완벽하게 딱 이루어지고 다시 피스톤이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피스톤이 위로 밀면 어떻게 돼요? 토출 밸브는 열리고 흡입 밸브는 다시 닫히죠. 요런 형식인 거예요. 요거를 플레이트 밸브라고 합니다. 얇은 판처럼 생겼어요. 그냥 판형이에요, 판형. 이렇게 위아래로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서 흡입 밸브와 토출 밸브가 있고요. 왕복동식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정지가 됩니다. 정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속적이다 라고 합니다. 단속적이다. 움직임이 단속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흡입했을 때 흡입 쫙 하면서 흡입 밸브 열리고 토출 밸브 닫혀요. 요게 한행정. 한번 멈춘 거예요. 그 다음에 밀어 올리잖아요. 토출되면서 토출 밸브 열리고 흡입 밸브 닫힌단 말이에요. 요게 두 행정. 그래서 내려와서 멈췄다가 올라가서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회전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회전식은 로터가 계속 돌아가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얘는 연속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왕복동식 압축기는 단속적이고 회전식 압축기는 연속적이다. 왜? 로터가 계속 돌아가니까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요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밑에 넘어가서 횡령 압축기 봅니다. 횡령 뭡니까? 요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눕혀져가지고. 요렇게 피스톤이 좌우로 운동하는 요 녀석이 횡령. 줄 거 주세요. 실린더가 수평으로 설치되어 좌우로 왕복 운동하는 압축기. 좌우로 왕복 운동하는 압축기. 주로 대형 단기통식이며 피스톤의 양면에서 압축작용을 하는 복동식 압축기다. 얘는 여기 위에만 압축되는 게 아니고 좌우로 좌우로 다 압축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특징에 보시면은 왕복동식이다. 뭐 당연한 얘기고, 회전수는 100에서 250rpm 요건 넘어가고요. 디귿 줄 거 주세요. 주로 암모니아용에 사용된다. 자, 요 횡령은 주로 암모니아용에 사용이 된다. 그 다음 리을 안전도가 없다. 따라서 턱 클리어런스를 3mm 정도로 크게 턱 클리어런스를 3mm 정도로 크다. 그래서 최저 효율이 나쁘다. 턱 클리어런스가 뭐였습니까? 요 피스톤이 쭉 토출시킬 때 최대한 밀어 올렸을 때의 여기 위와 아래의 거리, 요거를 턱 클리어런스랍니다. 턱 클리어런스. 그래서 요 피스톤이 최상사점, 최대한 밀어 올렸을 때 요 거리를 턱 클리어런스라고 하는데, 요 턱 클리어런스는 작을수록 당연히 압축기 효율이 좋겠죠. 왜? 최대한 밀어 올려야 최대한 많이 압축되잖아요. 근데 턱 클리어런스가 예를 들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피스톤이 요 압축기의 천장을 때려버리겠죠. 그래서 압축기가 파손한단 말이에요. 턱 클리어런스는 꼭 필요하지만 작을수록 좋다.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요 왕복동식 2편 같은 경우는 안전두가 설치가 됩니다. 안전두가 뭐냐면은 요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판이 있어요. 판. 그리고 요렇게 설치돼서 요게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그리고 여기서 흡입돼서 가스가 흡입돼서 이렇게 나가는 형식이다 라고 쳤을 때, 토출되는 형식이다. 그럼 피스톤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하겠죠. 상하 운동을 하면서 어디를 압축해요? 여기에 공간을 압축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액이 넘어왔다라거나 이상하게 압축기가 열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열이 많이 받거나 액이 압축되면은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버리겠죠. 그 압력을 요 스프링의 장력으로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안전두. 즉 압력을 흡수함으로써 압축기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인 거죠. 근데 횡령 압축기는 그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클리어런스를 크게 해주는 거예요. 3mm로. 요 녀석은 1mm거든요. 1mm 가량의 턱 클리어런스를 주는데, 요 횡령 같은 경우는 3mm 이상의 턱 클리어런스를 줍니다. 왜? 안전두가 없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클리어런스를 조금 더 크게 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최저 효율은 나빠진다. 최저 효율이 나빠진다라는 말은 한 번에 냉매를 압축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 이 말이죠. 효율이 나빠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턱 클리어런스 리얼이죠. 리얼. 안전도가 없다. 따라서 턱 클리어런스를 3mm 정도로 크게 한다. 그리고 최저 효율이 나쁘다. 자, 그 다음 미음에 중량 및 설치 면적이 크고 진동이 심해 대형에만 사용한다. 요거는 일종의 단점이죠. 그래서 주로 암모니아용이 사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비읍에 냉매가스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축봉 장치를 설치한다. 당연한 소리. 자, 그 다음 밑에 입형 압축기 나옵니다. 줄 거 주세요. 압축기 실린더 입형으로 설치된 압축기. 압축기 실린더가 입형으로 설치된 압축기. 요게 입형 압축기죠. 압축기로 크랭크실은 일반적으로 밀폐되어 있고 그 내부의 냉매가스가 충만되어 있어 크랭크 축에 따른 가스의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되고 있다. 그 뒤에 줄 거 주세요. 일반적으로 제빙, 냉장 및 공기조화용 등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다. 가장 많이 쓰는 녀석이에요. 그냥 제일 많이 써요. 가정용에도 들어가고 공기조화용에도 많이 들어가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입형 왕복동식 압축기를 많이 쓴다라는 거. 그럼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도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밑에 특징해 봅니다. 암모니아 및 프레온용으로 제작된다 해서 뭐 마음껏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암모니아용도 쓸 수 있고 프레온용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에 기통수는 1에서 4기통이며 보통 2기통으로 한다.
자, 이평 압축기입니다. 이평 압축기. 세워진 거. 그래서 요 녀석은 기통수는 1에서 4기통 정도 하고요. 보통은 2기통을 한다. 자, 요 기통이라는 건 뭐냐면요. 1기통이라는 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1기통입니다. 그 다음 2기통이라는 거는 자, 요런 거를 2기통이라 해요. 그럼 뭐 3기통, 4기통은 점점점 피스톤이 늘어나는 거죠. 기통수 늘어난다. 우리 자동차 엔진 생각하시면 돼요. 마력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기통수가 늘어난다 이 말하고 같죠. 예, 그런 식의 기통수가 1에서 4기통인데 보통 2기통까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4기통 이상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평 압축기가 아니고 4기통보다 높아지잖아요. 4기통 이상일 경우 얘는 뒤쪽에 나옵니다. 고속 다기통이 됩니다. 압축기. 그래서 우리가 왕복동식 압축기의 종류는 세 가지였어요. 이평, 횡형, 고속 다기통. 아, 그러면 이제 대충 보이는 거죠. 아, 이평인데 기통수가 늘어나서 4기통 이상이 되면은 고속 다기통이 되는구나.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게 나누면은 종류는 크게 나누면 이평, 횡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에서 기통수가 늘어났을 뿐 기통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고속 다기통으로 칭한다라는 거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기통수는 1에서 이게 니은이죠. 기통수는 1에서 4기통이며 보통 2기통이 사용된다. 그 다음 D급 보시면 주로 단동식이며 이평 압축기는 요 녀석이에요. 결국은 이평 왕복동식 압축기. 단동일 때 우리가 가장 정확히 이평 왕복동식 압축기라고 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2기통, 3기통 늘어나면은 다기통이 되는 거예요. 다기통. 그래서 단동형으로 가장 많이 쓴다. 이평 압축기는. 자, 그 다음에 당동식이며 저속에 제작되며 고속에는 한계가 있다. 아무래도 기통수가 한계다 보니까 저속에 사용이 되고 고속에는 좀 힘들다. 고속으로 하려면 어떻게? 기통수를 늘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리을 토크 클리어런스가 1mm 정도로 최적 효율이 좋으며 안전도를 설치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위에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다가 안전도 이렇게 스프링을 설치해 가지고 흡입가스와 토출가스가 들어왔을 때 흡입가스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다, 뭐 액이 섞여 들어왔다, 또는 압력이 온도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요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그 온도가 올라간 만큼의 압력을 흡수해 주는 거죠. 그게 뭐다? 안전도다. 안전도가 설치되어 있다. 그 다음 미음 암모니아용은 실린더를 냉각시키기 위해 워터 자켓.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암모니아 생각하면은 BRBK가 높기 때문에 워터 자켓이 항상 따라온다. 워터 자켓을 설치하고 프레온용도 똑같아요. 프레온용은 최적 효율이 요거는 낮기 때문에 높이기 위해 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핀 튜브를 설치한다. 그래서 최적 효율이 기본적으로 낮으니까 전열이 나쁘잖아요. 전열이 나쁘단 말은 최적 효율이 낮다 이 말하고 같고, 이 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핀 튜브를 설치한다. 즉 암모니아는 워터 자켓이 따라오고 프레온 냉매는 핀 튜브가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안전도 요거는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앞에 설명 다 드렸어요. 왕복동 이평 압축기에 사용되며 실린더 헤더 그 커버와 밸브 판의 토출 밸브 사이트 사이를 강한 스프링으로 지지하고 있는 형태로 냉동장치 운전 중 줄 꺼주세요. 실린더 내로 이물질이나 액냉매가 유입되어 압축 시 이상 압력 상승으로 압력 올라갈 때 상승으로 인한 압축기의 소선을 방지한다. 요 안전도. 자, 그런 말이 되는 거고, 그 밑에 그림 나오죠. 이평 저속 암모니아 압축기 그리고 횡령 복동 압축기에서 나오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제가 그려드린 그림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요런 거 오히려 복잡한 그림 보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입형 또 눕혀져 있는 거는 횡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고속다기통 한번 보겠습니다. 고속다기통 압축기 해가지고 제가 뭐랬어요? 입형 압축기인데 단수가 늘어나면은 결국은 고속다기통이다 했죠. 4단 이상일 경우. 그럼 읽어보면 기존의 입형 압축기를 개량하여 그 형상을 작게 하고 중량을 경감시키면서 동시에 용량을 크게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압축기로 흡입기통은 동적 밸런스를 잡기 위하여 자, 줄 것입니다. 짝수로 설치. 짝수로 설치하며 또한 토출 밸브의 개량이나 윤활장치, 진동방지장치의 발달로 회전의 고속화 1000에서 3500rpm 고속화와 실린더 수의 증가를 실현시킬 수 있다 해서 실린더 수의 증가 줄 거 주세요. 실린더 수의 증가. 피스톤이 늘어났다 이 말하고 같아요. 그럼 또한 실린더 지름의 행정보다 크거나 같다. 실린더의 지름은 행정보다 크거나 같다.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왕복동식 압축기에서 고속다기통, 입형 압축기에서 단수만 늘어난 녀석. 특징 한번 봅시다. 기역에 실린더의 수가 많다. 4, 6, 8, 12, 16기통. 짝수로 계속 늘어나죠. 그리고 4단부터 시작한다는 거. 4단 밑으로는 그냥 일반, 고속다기통이 아니고 일반 다기통 압축이에요. 일반 다기통 압축기. 그래서 4단 이상일 경우에 고속다기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니은. 실린더의 배열 방법에 따라 V형, W형, VV형, 성형이 있는데, 자, V형은 요래 생겼어요. 요렇게, 피스톤이 요렇게 붙었어요. 요 녀석 V형. 그 다음에, W형.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요게 W형. 근데, 쌤, 짝수로 설치한다 했는데요? 그래서 요 녀석이 짝수로, 항상 하나 더 있겠죠, 요렇게. 요게 2개가 세트발인 거예요, 세트발이. 그럼 6개가 한 번에 설치되는 거예요. 6개가. 그리고 V형 같은 경우도 2개가 설치돼야 4단이 되죠. 6개 되면은 6단, 요렇게 되니까. 그 다음 VV형 같은 경우, 항상 짝수로 설치가 됩니다. 제가 그려드리는 게 2개씩 설치가 된다. 요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요렇게. 피스톤. 해서 요 녀석이 VV형. 요것도 2개가 합쳐지면 8개가 되죠. 지금 4개인데 요거를 옆에다 1개 더 설치하면 짝수로 설치하면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단, 6단, 8단. 그리고 성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요렇게 서 있어요. 요렇게 서 있어. 그러니까 요 축 하나에 피스톤 하나씩 요렇게 다기통으로 만든 거를 성형이랍니다. 성형 다기통. 요 녀석이 이제 16기통까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린더의 배열 방법에 따라 V형, W형, VV형, 성형으로 나뉜다. 그 다음 디귿에 실린더의 지름이 작다. 그 다음에 리을에 축봉장치는 활륜식, 스프링식이 사용된다 해서 활륜식, 스프링식 줄 거 주세요. 즉 활륜식이 스프링식이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활륜식이 스프링식이다. 용어 정리. 자, 그 다음 미음. 윤활 방식은 강제 윤활 방식이다 줄 거 주시고, 오일 펌프 사용. 그래서 펌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요게 강제 윤활 방식이 되는 거예요. 펌프가 없으면 자연 윤활 방식이겠죠. 그래서 오일 펌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강제 윤활 방식이다. 그러면 강제 윤활 방식이기 때문에 윤활 효율이 좋아요. 근데 단점 뭐겠어요? 윤활유가 많이 들어가겠죠. 계속 공급이 돼버려야 되니까. 그 다음 비역 같은 경우 크랭크실에는 실린더 라이너가 설치된다. 실린더 라이너라는 건 뭐냐면은 뒤쪽에 가면 나와요. 요 피스톤이 설치가 되는데 요 피스톤이 이 사이드 부분 있죠. 요 외벽에 닿아서 마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외벽에 어떻게 요런 라이너를 설치하는 거예요. 피스톤하고 똑같이 생긴 커버죠. 일종의 커버예요. 일종의 커버. 피스톤도 우리가 단면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외부를 잡아주는 라이너를 설치하는 거예요. 라이너. 요거를 실린더 라이너를 합니다. 그걸 요렇게 설치하면은 라이너가 마모되면 마모됐지 피스톤이 마모되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너가 만약에 마모가 되면은 라이너만 쏙 빼고 교체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랭크실 내에는 실린더 라이너가 설치된다. 그 다음 장점 보시면은
실린더 지름이 작아 소형 경량이고 동적 밸런스가 양호하다. 그 다음에 용량 제어가 용이하다. 이건 뭐냐면은 이 녀석 돌리다가 만약에 두 개로 우리가 압축을 하고 있다. 근데 부하가 낮아졌어요. 부하가 낮아지면은 용량을 좀 줄여야 되잖아, 압축기에. 그러면 하나는 돌리고 하나만 계속 운전이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그리고 뭐 4개가 설치됐다. 요게 더블로 하면 8개인데 요쪽 왼쪽 세트하고 오른쪽 세트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요 오른쪽 세트를 부하가 감소하면은 잠깐 꺼두는 거예요. 그럼 얘만 돌아가고 있겠죠. 4개만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8개가 돌아가야 여름철 적정 부하에 맞는데 우리가 부하가 감소했을 경우 니 4개는 놀아라. 그리고 4개만 돌아라. 이런 식으로 부하에 대응하기 좋다. 즉 용량 제어가 용이하다. 이게 뭐예요? 우리 개방식에서 회전식 회전수 모터의 회전수를 조정하는 거랑 요렇게 기통수를 조절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의 용량 제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124페이지에 기동시 무부하 운전이 가능하고 자동 운전이 용이하다. 줄만 꺼주시고요. 그 다음 리을 흡입 및 토출 밸브는 줄 꺼주세요. 플레이트 밸브를 사용하므로 밸브의 작동이 경쾌하다. 이거 결국은 왕복동식이잖아요. 왕복동식이 어떻게? 왕복동식에 흡입 밸브, 토출 밸브. 제가 앞에서 뭘 했어요? 요거는 플레이트 밸브, 판형 밸브.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고. 작동이 경쾌하다. 자, 그 다음 미음 강제 윤활 방식이므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윤활 작용이 양호하다. 근데 윤활유 소모가 좀 크다. 요게 단점이고. 그 다음 비읍에 부품의 호환성이 좋다. 예를 들어서 요 2개 중에 1개 고장났어. 그럼 1개만 빼버리고 다시 교체가 가능해요. 기성품이 딱 규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얘가 고장났다. 그럼 고장난 거 빼고 야, 딴 거 가져와. 그래서 딱 꽂아가지고 다시 쓸 수가 있다. 호환이 좋다. 호환이 좋아야지 기통수를 늘리고 줄이고를 쉽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다음 단점. 속도가 빠르고 다기통이므로 줄 것입니다. 윤활유의 소모량이 많다. 소비량이 많다.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그 다음 니은 줄 꺼주시고 암모니아용 압축기는 윤활유 온도가 높아져 윤활유를 열화 및 탄화시킬 수 있다. 암모니아는 왜? BRB K값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따라오는 거 워터자켓. 그 다음 디귿 기계 소음이 커서 고장 발견이 어렵다. 자, 이건 뭡니까? 요 단기통일 때 피스톤이 1개만 있을 때 요게 당당당당당당당 운전을 하고 있겠죠. 운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오일이 타가지고 탄화물이 들어있다. 뭐 찌끄러기가 들어있다. 그러면 요 찌끄러기가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땅땅땅땅땅땅땅땅 소리를 낼 거란 말이에요. 혹은 뭐 부속이 마모돼서 부속 하나가 딱 떨어져 나갔을 때도 부속이 위아래로 크랭크 케이스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크랭크 케이스 계속 치니까 땅땅땅땅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소리만 딱 들어서도 요거 압축기 좀 이상한데? 요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기통은 어떻게? 기통수가 많으니까 엄청나게 시끄럽겠죠. 그럴 경우 피스톤 하나가 고장났어. 하나 고장나서 부속이 찌끄러기가 딱 떨어졌어. 근데 부속 찌끄러기가 1개가 왔다 갔다 해본들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기계 소음이 커서 고장 발견이 어렵다. 요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리을 베어링 등 마찰부의 마찰 저항이 커서 마모가 빠르다 줄 꺼주시고 마모가 빠르다. 즉 1개일 때보다 당연히 2개일 때가 마모가 크겠죠. 그 3개일 때 3개가 아니고 요건 6개고 6개일 때 뭐 8개일 때 당연히 마모가 커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미음 최적 효율이 좋지 않고 저압측 고진공이 어렵다 해서 요거는 클리어런스 크다 줄 거 주시고요. 요 고속 다기통도 클리어런스가 어떻게 단동식일 때보다는 크다. 단동식일 때는 1mm였는데 요 녀석 1.5mm 나와있죠. 그 다음 동력 손실이 크다까지 줄 거 주시고 피스톤이 많으니까 당연히 전기를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 손실이 크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어서 왕복동식 압축기의 부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압축기 부분에서는 왕복동식이 좀 비중을 크게 먹고요. 그 다음 뭐 회전식, 그 다음 고속다기통식, 아니 고속다기통의 원심식 요렇게 나오는데 차례대로 쭉 따라오시면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그 이해했던 부분을 다시 이해하면서 딱 맥락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습니다.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